온라인 플랫폼법은 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을지로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논의해온 민생 법안입니다. 온풀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을 막고 거래 협상력 강화 등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온풀법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이유로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지난 7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문제제기와 최근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국적을 불문합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특정 기업의, 특정 국가의 특정 기업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배달 플랫폼 시장은 소수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는 극심한 독과점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수수료 부담, 일방적인 약관 변경, 부당한 광고비 요구 등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내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저와 여기 모인 의원들은 내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주병기 후보자의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한 의지와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으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입니다.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중소자영업자 영세상인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온풀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준비해온 얘기가 있는데요. 국적을 불문하고 사전 지정제 대상 업체로 구글 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민까지 사전 지정제를 통해서 빠르게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를 시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법의 이름은 그 다음이고요. 온풀법이 가장 좋겠지만, 그리고 온풀법을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법의 명칭이 어떻게 됐든 간에 사후에 독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지다가 보면 시간 다 가고 이미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어떤 기업들을 온라인 플랫폼 법이 됐든 공정거래법이 됐든 전자상거래법이 됐든 간에 어떤 법의 명칭이든 간에 사전에 그 대상을 지정해야 되고 그 대상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국적은, 그 회사의 국적은 어떤 방해가 돼서도 안 된다 라고 하는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충분히 질의를 할 것이고요. 이와 같은 원칙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약속한 바 있고 이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도 작년에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약속을 약속답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약속답게 지킬 수 있도록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지금 우리의 플랫폼 업계는 경제력을 독점한 소수 대기업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고 거래 공정화를 실현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헌법의 경제민주화 원칙에 부합하는 국회의 책무입니다. 최근 한미 통상협상에서 플랫폼 규제에 대한 미국 측의 압력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논의가 후퇴하는 듯한 조짐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심사되는 그런 동안에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과 독과점 폐해 방지법을 도입하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공약도 후퇴되는 조짐이 보입니다. 독과점 규제 내용이 완전히 사라지고 가불관계 공정화법으로 후퇴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통상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관련 규제를 폐지하지 않는 국가에는 막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의 행태는 명백한 내정 간섭입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경제 활동을 규제하고 입법화하는 것은 경제 주권이고 입법 주권 아닙니까? 특히나 어떤 하나의 대상인의 기업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공정한 룰을 만들어 가자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트집을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약속은 지켜져야 되고 정말로 힘들어가지고 목숨을 끊는 우리 중소상공인들 억울함 이제는 풀어야 됩니다. 뭘 더 망설입니까? 내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 있습니다. 후보자 명확하게 입장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상황 때문에 모호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국민주권정부에서 새로운 공화국을 연다고 했을 때는 했던 약속, 정치적 책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는 그런 정치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부 그런 역할 책임 있게 해야 됩니다. 저와 사회민주당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이 입장 정확하게 묻고 지금까지 논의됐던 일들이 후퇴되지 않도록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쿠팡은 로켓 배송, 무료 배송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적 위치에 올랐습니다. 로켓과 같은 배송 속도를 위해 폭염 속에서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노동자들에게 더 빨리 일할 것을 요구했고 고 정슬기 노동자는 개처럼 뛰고 있다는 마지막 절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쿠팡은 무료 배송으로 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자 영세한 중소상인들의 납품 단가를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 장려금을 요구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매출이 오를수록 이유는 반대로 줄고 있습니다. 구한말 소장용 신세가 따로 없습니다. 제주는 중소상인이 넘는데 돈은 쿠팡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독점적 위치에 오른 쿠팡은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독과점 상태의 온라인 플랫폼. 이제는 모든 업계가 저가 전쟁, 속도 전쟁에 뛰어들며 노동자와 중소상인을 사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독과점의 폐해가 이렇게 국민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노심초사 기업 눈치, 미국 눈치만 보면서 국익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부는 국민을 살리십시오. 국민의 이익이 곧 국익입니다. 죽어가는 노동자와 무너져가는 중소상인을 살리는 것이 국익입니다. 정부는 주권을 지키십시오. 경제의 주권, 통상의 주권, 입법의 주권, 주권자인 국민은 그 준엄한 명령을 당당하게 집행하는 정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심판대이자 정부의 주권 수호 의지를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국민, 국익, 그리고 대한민국 주권을 수호할 의지, 헌법의 수호 의지에 대해서 정부는 답하십시오. 진보당은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과 국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래 제가 준비했던 발언이 있는데 그건 보도자료로 대체하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입법을 거부하면서 자율상생으로 해결을 하겠다고 가불분과 플랫폼 분야 가불분과 회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픈마켓 분야의 분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회의를 참석했었는데 이 회의를 주도했던 게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고 심지어 한번 사적으로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플랫폼 기업 측 대표단과 만났었는데 그중에 한 임원은 아니 소상공인들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왜 이 난리를 치느냐라는 비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소상공인을 비난하고 플랫폼 기업을 대표했던 그 임원은 지금 플랫폼 기업들을 대표하는 연합단체 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불분과에 참여했던 일부 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는 협상이 어려울 것 같으니 그냥 협상을 포기하자라는 회유까지도 저희에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규제에 대해 손을 놓고 방치한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더 이상 자율상생 같은 것은 꿈에 가깝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사회에 플랫폼이 지금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중소상인 자영업자들과 노동자들,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큰 해악이 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밝히고 앞장서 플랫폼 규제에 나서주시길 바라며 그 시작은 바로 이번에 새로 오신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장님이 그 의지를 밝히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의장 김준영입니다. 배달 플랫폼 시장은 불공정이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불공정한 노출 장사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자체 배달을 강제로 밀어붙여 운영권까지 침해합니다. 겉으로는 할인을 내세우지만 결국 음식값 인상으로 소비자와 업주 모두를 속이고 있습니다. 수수료, 광고비는 해마다 오르고 자사 서비스만 우대하며 가게의 선택권을 빼앗았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살아남는 건 대기업 프랜차이즈뿐이고 동네 가게는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소상공인은 선택권조차 없습니다. 법으로 보호받는 노동자도 아니기에 그저 모든 부담을 홀로 떠안으며 하나둘씩 쓰러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도 남는 건 빚과 눈물뿐입니다. 이 피해는 사장님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식 물가 상승으로 국민 3천만 이용자가 함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배민 쿠팡의 탐욕이 자영업자를 거쳐 국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바로잡고 국민과 소상공인에 위한 공정한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법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은 이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책임지고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저희는 오늘 분명히 촉구합니다. 전국의 사장님들과 국민 모두가 공정위와 정부의 선택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제대로 조사해서 불공정 행위를 반드시 규제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자회견문 낭독은 이강일 의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속의 이강일 의원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쿠팡 배민 갑질 근절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십시오. 다가오는 9월 5일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고 불공정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국내의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정무위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관련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미국과의 동상 리스크를 지속 관리하면서도 플랫폼 관련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소수 거대 독과점 기업들이 플랫폼 시장 질서를 뒤흔들고 이용자와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가 공고해진 오늘날 공정위원장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플랫폼 갑질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추진 방안까지 제시해야 한다. 쿠팡,
네이버와 같은 공룡기업들이 전년 대비 각 20%포인트 안팎의 영업매출 상승을 이루며 플랫폼 산업 내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서비스 물가 인상률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독점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여러 상품을 끼워 팔게 하여 소비자들을 자사 서비스에 묶어놓고 이후에 서비스 가격을 올리며 더욱 시장 지배력을 키우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자영업자, 소비자, 노동자를 착취하여 플랫폼 기업들이 몸집을 불린 결과 우리 사회는 쿠팡 네이버 공화국이 되었으며 이용자들은 선택의 폭이 좁아져 플랫폼의 노예가 되었다. 플랫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뚜렷하다. 그간 논의되어 온 온라인 플랫폼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추진하여 독과점 기업을 사전 지정하고 자사우대, 최혜대우 요구, 멀티호밍 제한, 끼워 팔기 등의 불공정 행위를 빠르게 규제하라.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통해 알고리즘 조작을 방지하고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이용 약관 변경을 금지하며 과도한 수수료 갑질을 규율하라. 플랫폼 입점업체 단체 협상권을 도입하여 기울어진 갑을관계를 바로 세우고 을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이미 논의는 끝났다. 공정위원장으로 임명될 후보자는 민생경제를 위해 해당 방안들을 빠르게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공정한 플랫폼 산업 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 또한 막중하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그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법이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 플랫폼 이용자이자 민생을 보호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며 플랫폼 시민과의 약속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25년 9월 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감사합니다.